솔직히 혼자 보기 아까운 문화공간, 익산 왕궁리 유적과 백제 왕궁박물관. 왕궁리 유적은 익산 백제 왕도의 핵심 유적으로서 1989년부터 30년 동안 발굴조사 결과 백제 무왕 대왕궁으로 건립되어 일정 기간 경영되다 후대 왕궁 내 중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이 건립된 복합 이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백제 왕궁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소개하고 출토 유물을 전시하여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왕궁리 유적 전시관이 개관됩니다. 일부 백제왕도 익산에서는 백제무왕 관련 유적과 기록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익산은 고대 국가에서 수도가 되기 위한 4가지 요인인 왕궁, 왕궁리 유적, 왕릉, 쌍릉, 사찰제, 석사지, 미륵사지, 관방 유적 익산 토성이 자리하고 있어 백제왕도 익산을 알려줍니다. 무왕은 백제의 30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00년부터 641년까지였다.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현재 유골이 남아있는 유일한 백제왕이기도 하다. 불안한 전국을 수습하고 백제의 중흥기를 구축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다만 이와 반대로 무리한 토목 공사와 정복 전쟁으로 백제의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받고 있다. 그러나 의자왕 치세 전반기까지도 신라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러한 국력 소모를 백제의 멸망과 관련짓는 것은 다소 지나친 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능수능란한 외교술로 국가의 위상을 되찾고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킨 준수한 지적을 남겼다. 동성왕, 무령왕, 성왕의 부흥기 이후로 쇠락해져만 가던 백제의 국력을 되살린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외교적으로 국제적 신의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백제도 신라처럼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당나라는 백제의 주적 신라와 국가 간 동맹을 맺게 된 데 위덕왕 때에 비해 무왕은 간을 보는 타산적인 행보를 이어나갔고 그것이 백제의 대중 외교, 신뢰도를 깎아먹은 것 아니냐는 평이다. 그러나 당나라를 돕겠다고 하면서도 신라를 공격하기만 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당나라가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무왕이 아닌 아들 의자왕께다. 의자왕 초창기까지도 당과 백제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관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후 백제가 당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여제 동맹을 맺어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고구려를 기필코 멸망시키고자 했던 당과의 사이가 파탄나고 말았다. 백제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수린 한산 소곡주와 관련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다. 무왕 37년인 636년 신하들과 고란사가어 란스 부근의 사비아스 비허 현 백마강 북포베이부에서 연회를 가졌는데 소곡주를 마신 뒤 기분이 즐거워 붓을 치고 검은고를 켜며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다. 2부 왕궁의 건축. 왕궁 유적 축소 모형,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모형으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왕궁의 대지를 조성하는 방법, 필요한 지역에 성토를 했네요. 이거 아까 우리 봤죠, 이거? 이런 박물관에 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관심을 잃고 딴짓할까봐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들 고생이 많아요. 3부 왕궁의 구조.
안 되지. 안 됩니다, 저게. 그러지 마. 이거 일산박물관 가면 그걸 볼 수 있죠. 그냥 뭐 방금 지금 자꾸 나오는 거 가운데 큰 공간이 운영하래요. 뭔가 미디어들과 다른 모성이 두말로 대시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라고 고장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유산 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축전 이래가지고 보시기도 큰일 났는데 비가 와가지고 안도현 시인이 고도리 석고리상을 보고 시를 썼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위치한 유적. 동네 이름이 그야말로 왕궁이다. 이 유적 일대는 옛날부터 왕궁평, 왕거미, 왕금성 등으로 불렸으며 정확히 어떤 곳이었는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궁궐로 사용되었으나 후대의 사찰로 용도가 바뀌었고 이후 사찰도 폐사되고 폐허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궁궐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나고 근처의 미륵사와 제석사지, 익산토성, 미륵산성, 낭산산성, 천호산성, 금마도토성, 쌍릉 등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왕의 왕궁이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름도 왕궁 아닌가? 중간중간 익산을 보면은 뭐 무조건 들리는 데였어요. 남쪽 궁궐 담장. 지금 이 모습이죠. 안내판 잘 세워놨네, 여기.
왕궁리 유적의 공장은 동아시아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된 왕궁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노트인 6m 정도라고 하네요. 왕궁이 사라지고 절이 들어섰는지 원래 왕궁 안에 절이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궁은 먼저 기능을 잃었고 전백제 멸망 이후에도 통일신라, 고려까지 한동안 존속했지만 절 역시 세월이 흘려 사라졌다. 그 뒤에는 빈터의 사찰 시절의 석탑만이 홀로 남아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는 후대의 기록에도 나타난데 조선시대인 1756년에 간행된 익산읍지 금마지에는 석탑과 관련된 전설이 기록되었고 1872년에 편찬된 호남읍지의 익산군 지도에는 왕궁탑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 후로는 별다른 기록도 없이 그냥 방치되었고 유적 일대는 수풀이 우거졌다. 그렇게 잊혀지던 중 1965년 5층 석탑 해체 및 복원 작업으로 왕궁리 유적은 다시 빛을 보았다. 작업의 취지는 그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석탑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작업 도중 탑 내부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탑과 주변을 발굴했다. 비록 작업을 끝내고 곧바로 발굴한 것은 아니었지만 왕궁리 유적이 꽤나 중요한 곳이라고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76년에서부터 77년까지 유적 일대를 시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왕궁리 유적의 장방응 성곽을 확인했는데 성곽에서 백제시대 수막세를 비롯하여 대관관 사다관 관스 명문기와 수보쇼프 명 인장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석탑 뒤편에서는 석재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판축으로 기단을 다진 금당지를 확인하고 주변에서는 관궁사 관공스 명문기와를 찾았다. 관궁사란 명칭 때문에 일단은 왕궁 내부 부속시설로 절이 있었으리란 추측이 나왔다. 출토된 유물들이 백제 무왕 시기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왕궁리 유적은 무왕이 천도를 위해 조성한 왕궁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서에는 백제 후기 수도가 성왕의 천도부터 의자왕 제위기에 멸망할 때까지 쭉 삽이었다고 기록되었고 천도쯤 되는 중차대한 사건이 현존하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왕궁설을 사장되는가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관련 내용이 기록된 관세음엄기라는 문헌이 발견되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문헌에는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고 새로 정사를 지어 경영했다. 는 기록이 있었는데 여기에 무광왕은 무왕이고 지모밀지는 익산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관세음엄기라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긴 했지만 교차 검증이 가능한 다른 문헌이 없기에 새로운 학설을 곧바로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그러자 왕궁리가 무왕의 왕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문헌에서 절이 화재로 모두 타버렸으나 석탑 내부의 심초석에 들어있던 금판경과 사리암 등은 타지 않았다. 는 다른 기록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1965년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일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기들은 이를 근거로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는 왕궁리 유적이 사찰이었다는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체계적인 발굴을 실행하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인근의 미륵사지에 관심이 더 쏠렸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왕궁리 유적은 짧은 빛을 본 뒤 다시 10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 탑과 어떤 뭐 맥을 같이 한다 그래야 되나? 비슷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죠. 저런 거는 신라탑에서는 보기 힘들죠. 굴립주 건물지, 초석 건물지, 그게 다 여기서 나왔구나. 지금 저기 여기 보이는 데서. 백제 공성 양식이 일본으로 전파됐다. 뭐 당연하죠. 예, 일본에서 당시 외에서 일본 그 백제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고 백제에서 많은 걸 배워갔으니까. 백제는 이걸 다 또 중국에서 많이 배웠죠. 예, 중국에서 배웠고 다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주고받는 거죠. 예.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이제. 근데 뭐 다 배우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우리가 가르쳐 주기도 했겠죠. 또 우리께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 문화가 있다는 걸 자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관점을 편하게 보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 이거를 다 버리면 돼. 다 버리고 유적을 유적 자체로 보면 예, 해석이 쉽습니다. 예, 선입견을 버리게 되고. 현재 우리 그려져 있는 이 국경선 이걸 다 지우세요. 국경선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문화재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화재가 이해가 됩니다. 국경선을 머릿속에 지우지 않고 계속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이거는 우리 거네 저거는 니네 거네 하고 뭐 우리가 니네한테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애국이 들어가고 국뽕이 들어가고 예, 왜곡이 시작됩니다. 예, 머릿속에서 국경을 지우고 문화재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재 세상이 열립니다. 건물터 1. 왕궁의 행정 업무를 보던 정청이 있었던 터로 추정한다.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네요. 배병선 선생님께서 보온도를 만드셨네. 여기죠. 자, 이걸 꼭 보고 가야지. 왕궁리 5층 석탑. 왕궁리 유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조물인 왕궁리 5층 석탑은 매우 넓고 휑한 터에 홀로 서 있는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왕궁리 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이 되었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멀리서도 보이던 이 탑을 영험하게 여겨 탑 앞에서 제를 올리고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탑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만 했지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탑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다. 톤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기울고 기단부에 고정된 석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기단부가 계속 벌어졌다가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응급처치로 기단부를 흙으로 덮어놓았고 이 일 때문에 한때는 기단부가 돌이 아닌 흙으로 되어 있는 희귀한 유형의 석탑이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해 계속 무너져간 건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인대 1938년에 전북지사가 석탑 보수를 위한 비용을 조선 총독부에 신청한 문건이 남아있는 것처럼 꾸준히 보수를 시도하긴 했지만 비용이 모자라 방치되어 있다가 해방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된 1965년 말이 되어서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왕궁리 석탑의 해체 및 복원 작업은 당시의 역사학계나 지역사회 모두에게 꽤나 큰 사건이었기에 이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왕궁리 5층 석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으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탄생하여 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 과정서 왕궁리 5층 석탑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왕궁리 5층 석탑은 여타 석탑과는 달리 목탑과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 석탑이 세워지기 전에 같은 자리에는 목탑이 있었다. 목탑이 훼손된 후 석탑을 다시 세운 것이 석탑인 것이다. 일단은 중앙에 주춧돌을 배치하고 그 위에 팔각기둥 4개를 세운 뒤 기둥의 사이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기단 위에는 심초석을 올려 탑을 지탱하도록 했다. 탑신과 지붕돌 역시 통짜돌을 올린 게 아니라 여러 매의 돌들을 조립하여 올렸다. 탑의 지붕돌은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유사한 것이었다. 지붕의 모서리 4곳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종을 달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륜부의 경우는 노반, 복발, 앙화까지만 남아있었다. 처음엔 그저 무너지려던 탑을 바로 세우려는 게 전부였지만 해체 과정 중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기단을 해체하던 중중앙의 주춧돌에 3개의 사리궁이 있어 뭐가 있나 봤더니 청동방울과 유리구슬, 금동불상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1층 지붕돌 한가운데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각각의 구멍마다 금동으로 만든 사리함이 나왔고 사리함의 안에는 금으로 만든 사리납이 들어있었다. 사리납은 재질도 재질이었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어 그 안에 들어있을 무언가가 대단한 것임을 짐작케 했다. 그렇게 개봉된 서쪽 사리납의 내부에서는 19장의 금속환에 금강경을 새겨 넣은 뒤 좌우로 경첩을 달아 연결하고 2줄의 금띠로 묶은 금강경판이 나왔고 동쪽 사리납의 내부에서는 녹색 유리로 된 사리병이 나왔다. 이렇듯 유물들의 수준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 덕에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반면에 석탑은 사리함 발견 당시에는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간이 좀 지난 1997년에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석탑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처음 나온 의견은 사리장엄 중 금동불상의 양식을 따라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시대 초기에 세워졌던 것이었다. 하지만 석탑의 형태를 봤을 때 기단부는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인 반면 지붕돌의 끝을 살짝 올리는 기법은 백제시대의 양식이었다.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도 엇갈렸는데 상술했듯이 기단부서 출토된 금동불상이 10세기 초의 작품으로 추정되었지만 지붕돌서 출토된 사리함과 사리내합, 금강경은 백제 때의 작품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백제, 통일신라, 구백제, 고려 초기 등 다양한 시기가 탑의 제작 연대로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며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탑의 해체 및 복원 작업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왕궁리 유적이 범상치 않은 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유적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단류는 10년도 더 지난 뒤에 시작되었다. 왕궁리 유적 5층 석탑 금강경판 왕궁리 유적 5층 석탑 1층 지붕돌 윗면 사리구멍에서 발견된 세로 17.4cm, 가로 14.8cm 크기의 경판 19장입니다. 각 장에는 17의 17자 형식에 맞춰 글씨가 새겨져 있고 각 장 끝에 경첩을 달아 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의 금강경과 글자 수 및 서체를 비교하여 백제 후기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금강경 금강반야바람 일경은 부처와 제자 수보리가 나눈 대화로 구성된 경전으로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살행을 수행하면 열반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왕궁리유적 5층 석탑 사리병. 왕궁리유적 5층 석탑에서 수습된 금제 사리암에 들어있던 유리로 만든 사리병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유리제 사리병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높이는 7.7cm이며 금제 연꽃봉우리막에 유리병, 금제 연꽃무늬 대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저의 사각형 밑받침 밑면에 새긴 연꽃인 무늬의 촘촘한 색임선은 공주 무령왕릉의 엔제 잔이나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금동 사리회호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리병이 백제 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왕궁리유적 5층 석탑 부처 5층 석탑 기단부 주춧돌의 사리 구멍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입니다. 불상의 높이는 9cm이고 광배를 포함하면 17.4cm입니다. 두께가 크고 얼굴이 둥글며 귀가 길고 인중과 턱은 짧습니다. 머리와 눈썹은 군청색 안료로 칠했습니다. 가슴이 넓게 파인 데이다 이를 통견형 어깨를 모두 덮는 방법으로 입었는데 옷주름은 사타구니에서 Y자로 갈라지며 양다리에서 U자주름이 대칭을 이룹니다. 지무의 원인 오른손을 들어 펴 보이고 왼손을 아래로 향하는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뜻의 손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불신과 대좌는 한 몸이고 광배는 따로 붙인 것입니다. 8세기 전후에 유행한 이상화된 부처의 모습보다는 다소 인간적인 느낌을 줍니다. 통일신라 시대 말에서 고려 시대 초. 저 밑에 부분 보면은 저 옥에서 그러니까 지붕돌을 받치고 있는 밑에 부분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공포를 형상화해서 올라가고 위에는 목조 건축물의 지붕 형태를 따서 좀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가는 저런 형태를 띠고 미륵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들었다? 내가 볼 때는 미륵사지 석탑이 아니고 정림사지 5층 석탑, 5층 석탑, 정림사지 석탑을 벤치마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륵사지 석탑이 정림사지 5층 석탑보다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예, 먼저 선행됐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 이게 시기가 정림사지 석탑 이후라면은 정림사지 석탑이 막는 거죠. 예, 미륵사지 석탑이 아니고. 물론 미륵사지 석탑이 바로 이도 옆에 있기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백제라는 국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림사지 석탑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밑에가 다 목탑자리예요. 예, 발굴조사를 통해서 목탑 흔적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안내판에 하나도 없네. 곳곳에 이렇게 건물지에 다양한 흔적이 있죠.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금당터. 탑 뒤편에 위치한다. 왕궁리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조사는 유적 내에서 절의 흔적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사 범위는 석탑을 중심으로 북쪽, 동쪽, 서쪽이었는데 그중 북쪽에서 강당과 금당의 터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했다. 주문이나 회랑은 확인되지 않았다. 절터에서는 왕궁 사명 명문기와 등 다양한 이름이 기록된 명문기와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인어문 토기와 토기호 등 토기들도 나왔다. 첫 번째 발굴에서 주목할 점은 석탑 아래쪽에서는 목탑을 세웠던 듯한 터가 석탑 주변에서는 절보다 일찍 조성된 듯한 건물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은 곧 절을 세우기 전에 이미 다른 건물들이 있었고 절은 이 건물들의 터를 파괴한 뒤 지었다는 뜻이다. 절 이전에도 뭔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왕궁리 유적이 단순한 절터는 아니라는 추측이 힘을 얻었다. 강당터이다. 두 번째 발굴 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석축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석축들은 일정한 비율로 뻗어 있었는데 왕궁리 유적 전체의 가로 세로 비율과 유사했다. 이로써 왕궁리 유적 내 건축물들이 어떤 원칙 아래 계획적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성토층을 조사했다. 왕궁리 유적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진 지형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했다. 왕궁리 유적의 성토층은 보통 한쪽으로 흙을 쌓는 방식이 아닌 양쪽에서 쌓는 독특한 양상이었다. 왕궁리의 대지 조성 작업은 판축으로 유명한 풍납토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동원했을 막대한 인력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유적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여기 앞에가 금당이 있고 금당 앞에 탑지 있으니까 탑, 금당, 광당 전형적인 백제 1탑 1금당 양식을 반영하고 있죠. 두 번째 발굴 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기 이전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고 이후 유적 전번에 걸쳐 철저한 계획 아래 대규모 건물들을 지었는데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수준을 볼 때 왕궁 혹은 그에 버금가는 건물이었으리란 결론을 내렸다. 주적의 방대한 면적과 큰 오차가 없는 장방형 형태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규모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건축물을 세웠다면 그 장소는 왕궁이었으리라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었다. 건물터 8, 9 앞쪽 건물터에서 대형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던 시설이 발견됐대요. 승방 같은 건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회암사지 같은 데도 여기에 승방이 있죠. 이 정도 위치에. 그리고 회암사지 이 정도 위치에 또 화장실이 있고 네, 화장실. 저쪽으로 화장실구가 있습니다. 2002년 동서 석축 배수로의 남쪽을 조사하다가 특이한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제법 깊은 구덩이 내부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유기물이 쌓였고 벽은 뭔가를 바른 듯 반질반질했다. 처음에는 과일이나 물 등을 보관하는 저장고로 추정했지만 그런 용도라고 하기에는 폭이 좁았다. 일단 구덩이에 쌓인 흙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도르래를 동원하여 구덩이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친 나무 막대, 기와 조각, 곡물 씨앗 등 여러 유물들을 수습했다. 구덩이를 발굴하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이래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는 것이다. 곡식이 출토되었기에 처음에는 곡식이 부패하여 묻은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곡식이 아무리 부패한들 냄새가 그리 고약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2013년 12월에 이 유적이 고대의 화장실이었으리라는 의견이 나와 출토된 흙을 분석한 결과 각종 기생충의 알이 나와 화장실 유적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화장실은 배수로와 같은 방향으로 선비가 나란히 배치되었고 내부에는 나무 기둥을 박아 공간을 나누었으며 각 칸의 바닥에는 구덩이를 파서 사람 여럿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공동 화장실이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화장실들은 규모도 규모였지만 생각보다 과학적이었다. 화장실 내부의 오물이 일정 높이까지 차오르면 인근의 동서 석축 배수로로 흘려보는 저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을 섞은 독특한 형식이었다. 뒤이어 흙과 다른 출토물을 조사하여 밝혀진 것들도 있었다. 흙에서 나온 기생충들은 채식 위주 식사를 했을 때 생기는 기생충들이 대부분이었고 용도 미상의 나무 막대는 뒤처리용 막대였다. 이러한 유물은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기에 삼국 모두에서 발견된다. 왕궁 유적에서 발견된 변기 모양 토기입니다. 아가리가 넓은 동이 그릇의 좌우를 눌러 타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앞뒤로 길쭉한 모양이 조선시대의 매화틀을 닮았습니다. 매화틀은 왕과 같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변기입니다. 변기 모양 토기는 대형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토기는 왕족 특히 여성의 배설물을 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실 이용하는 모습을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이거 자꾸 앞에다 이렇게 망을 쳐놨는데 여기서 볼일을 보는 거지. 이렇게 그죠? 볼일 보고 있죠 아저씨. 대형 화장실. 저 아저씨가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내 육군은 어떻게 생겼냐? 저 하나는 위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복원을 해놨고 여기는 유리창을 해가지고 유리를 만들어서 유리가 아니라 그냥 타일을 붙여놨구나. 타일에다가 이렇게 화장실 요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지. 여기 화장실입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생충 이런 게 막 우글우글 해서 화장실인 걸 알게 된 거지. 이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죠. 화장실이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화장실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좀 더럽긴 한데 그 옛날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화장실에서 역추정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수로시설 이거 이게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거기 나오는 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예,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공방지네요.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사비시대 것으로 보이는 공방터가 발굴되었는데 유적 서쪽의 성벽 일대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금조각이 발단이었다. 주변의 흙을 채로 치자 금조각들이 무더기어 걸러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금으로 뭔가를 만들던 공간이 있었다는 가설이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도가니가 출토되어 이를 증명했다. 또한 금조각 이외에도 금실과 유리도가니, 은조각, 유리조각, 청자파편, 송풍관 등이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근방에선 만들어만 물건들과 원료가 나와 그 일대에 공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이어 진행한 발굴에서는 합금 제품과 아말감이 출토되었다. 또한 석탑에서 발견된 금강경판과 살인의 암이 순금이 아닌 도금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의 금속 관련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 왕궁유적의 공방에서 일하던 장인들은 당대의 최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왕궁유적 공방터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은 대부분 나비라디 60에서 70% 정도 함유된 유리이며 알칼리 유리 녹는점을 낮추기 위해 소다 등의 알칼리 성분을 넣은 유리도 있습니다. 철과 구리 산화물이 들어있는 유리는 녹색을 띱니다. 또한 인 유리 원료를 녹일 때 사용한 그릇입니다. 도가니 안쪽 면에는 반짝거리는 유리막이 남아 있습니다. 나비리에 녹는 온도는 섭씨 670도입니다. 왕궁유적 공방터에서는 금제품도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투영맥에 들어있는 황동광방 영광 또는 사금을 도가니에 넣고 섭씨 1064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금을 뽑았습니다. 왕궁유적에서는 원석을 정련하거나 녹일 때 썼던 금 도가니가 10여 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방터에서 금으로 만든 구슬달개구리실 등 중간 단계의 제품들도 수습되었습니다. 도가니 안쪽 면에는 작은 금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공방이 이렇게 있었나 보네. 이렇게 이열로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바쳤겠죠. 저쪽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익산지역조사단 문화재연구소 익산조사단이 여기 있구나. 2004년부터 4년간 이뤄진 발굴조사서는 네 번째 동서석축 주변에서 백제시대의 정원 유적이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한 기록에만 등장하여 막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정원이 실제로 발견된 것이다. 정원 유적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비롯하여 수로시설, 암거시설, 집수시설 등이 있었고 한켠에는 정자가 큰 쉼터를 짓기 위해 터를 조성했음을 확인했다. 정원은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아래쪽으로 흐른 방식이었고 주변을 온갖 정원석을 꾸며 자연경관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했다. 정원 주변에서는 정원을 비롯한 왕궁의 내부 시설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복잡한 수로 체계가 확인되어 고대 왕궁의 수로 체계를 규명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경주의 임해전지나 남원의 실상사처럼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정원 유적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백제시대의 정원 유적이 이 정도로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왕궁리 유적이 최초였다. 정원의 양식은 중국에서 유행했고 일본에서 비슷한 양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정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정원의 발굴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2008년부터는 정원 뒤편에 위치한 유적 북쪽의 구릉지대를 조사했다. 그 일대는 숲이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2013년까지 천천히 범위를 넓혀가며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지금껏 국내 고대 궁성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후원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후원 유적에서는 물과 관련된 도수시설이 다수 발굴되었는데 그 정도 보이는 것은 후원 전체를 아우르는 유자를 반대로 뒤집은 모양인 거대한 환수구였다. 이 환수구는 단순히 주변에 괴석들을 배치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닌 주변의 수로 등과 함께 유적 내물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실용적인 목적 또한 있었다. 후원 중심부에는 건물터가 발굴되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이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다 관계시설이겠죠. 관계시설. 물 이렇게 흐르는 거 보여주고 정원이니까 이런 정원용으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관계시설 유적으로 또 굉장히 좋겠네. 아,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곡수로 역U자형 대형수로. 이게 이제 대형수로겠죠. 대형수로. 그리고 곡수로. 이런 게 있어야 정원이 이쁘죠. 네. 저도 넓은 집 있고 땅 넓고 정원 있고 그런 그 넓은 땅 있으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물 이렇게 계곡물 끌어다가 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면은 아 좋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좋은 거 별거 없어요. 물하고 불.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결국 물하고 불이에요. 그래갖고 중간에 밤에는 불 펴주고,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지금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도 결국엔 그 불, 빛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물에 들어가 놀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정원지구에 딱 보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네. 좋네요. 비도 그치고 해서 너무 좋다. 저기도 건물지 하나 있는데 온 김에 가봐야지 또. 다리가 아프지만 좋네요. 비가 그친 건 아니야. 조금씩 오긴 해 지금 비가. 이게 유적만 보면은 저는 되게 신나요. 이게 체질인 거죠. 나는 답사가 아주 즐겁다. 엔돌핀이 돌고. 밥 좀 안 먹으면 어떠냐. 지금 오늘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후원의 중심 건물지래요. 좋다. 와보기 잘했네. 그렇죠. 후원에도 건물이 있어야 쉬기도 하고, 그죠? 여긴 정원이다 보니까 활용하기 참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익산도 이게 좋은 문화유산이 많아가지고 문화재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게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어가지고 뭐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는 지금도 발굴조사 하고 계시네요. 주변에 아마 해자 같은 시설 발굴조사 하시나? 곡수로가 여기서 시작되나봐요. 이렇게. 여기가 집수시설인가 본데? 어쩐데? 집수시설? 왕이 뭐 이 정도 해야지. 지금까지 후원 잘 보셨고요. 이걸 보고 싶어서. 이거 뭘까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모어 타임 2004년부터 4년간 이뤄진 발굴조사서는 네 번째 동서 석축 주변에서 백제시대의 정원 유적이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한 기록에만 등장하여 막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정원이 실제로 발견된 것이다. 전 유적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비롯하여 수로시설, 암거시설, 집수시설 등이 있었고 한켠에는 정자 같은 쉼터를 짓기 위해 터를 조성했음을 확인했다. 정원은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아래쪽으로 흐른 방식이었고 주변을 온갖 정원석을 꾸며 자연경관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했다. 산과 폭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모습.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여기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창덕궁 후원에 가도 이런 시설들이 있죠. 건물지 11, 15. 용도가 뭔지는 잘 모르고 건물지들이 많죠. 그래도 설명을 최대한 뭐 어떤 건물인지 해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판을 세워서 최대한 이 건물지에 대해서 조사된 것 중에서 명확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 이것만이라도 높이 산다. 옛날에는 이런 안내판도 없어가지고 되게 짜증났었는데, 와적기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와적기단, 저런 식으로. 근데 지금 와적기단의 그 기와들은 다 뺐나 보네. 건물터 12. 용도는 모르겠다. 오늘 익산에 그 박물관 3군데, 그리고 유적 5군데, 예, 이렇게 지금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 반, 8시 반, 8시 반, 8시부터 열심히 지금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익산 오시면, 뭐 중간중간 카페 같은 데 가셔도 되지만, 또 제가 갔던 데 중에 뭐 한두 군데 정도 빼셔도 좋지만, 문화선답사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담고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제와 마한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재밌네요. 그러네. 수고를 통해서 침입자도 못 들어오게 가운데다가 저렇게 판석을 세워놨대요. 그럴듯하네. 그렇겠네. 여기도 있나? 여긴 없고. 이렇게 왕궁 유적 잘 돌아봤고요. 저는 이제 발표하러 갑니다. 3시부터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 2시 좀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뭘 좀 요기가 될 만한 걸 먹고 그 다음에 3시까지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